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울산 지역 공사 현장 특별감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한 남구의 한 재개발조합은 협상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첫 순서로 사업 다각화를 통해 생산 구조를 바꾸고 있는 화학업계를 살펴봤습니다. 북구 진장 명촌지구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있지만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의 울산 지역 공사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 감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한 남구의 재개발조합은 협상을 잠정 중단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울산 중구 성남동의 한 오피스텔. 공정률 15%, 지하 3층까지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광주 붕괴 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요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공 계획 준수 여부와 집안 침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울산시와 중구도 해당 현장을 찾아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가계약 협상을 진행하던 남구 B-07 재개발조합은 협상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남구 B-07 재개발조합은 지하 3층, 지상 43층 규모 10개 동 1,300여 가구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조합은 공문을 통해 특별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시공사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현대산업개발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개발조합 측은 일단은 협상을 중단한 것이며 사고 결과와 대책 마련 등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지 않은 공동주택 현장 17곳에 대해서도 오는 24일부터 민간 전문가와 합동 점검에 착수합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울산 MBC는 새해를 맞아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는 연속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기존 생산 구조를 바꾸고 있는 화학업계를 이상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나일론의 원료인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이 화학업체는 연초부터 공장을 고치는 작업에 한창입니다. 창사 이래 52년째 카프로락탐만 생산해 왔는데 중국이 대규모 증설에 나서면서 적자에 시달리자 사업 다각화에 나선 겁니다. 이 업체는 카프로락탐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산암모늄에 주목했습니다. 실험 결과 탄산암모늄이 요소수 대체 물질로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와 특허 출원을 마쳤습니다. 현재 멈춰 있는 1공장 증설을 마친 뒤 연간 최대 30만 톤의 탄산암모늄을 생산해 국내 발전소와 소각로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산업용 요소수 대체 물질인 탄산암모늄의 판매를 위한 물질 등록을 4월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즉시 출하가 가능하도록 관련 설비를 개보수 중이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고농도 황산과 과황산염 생산 공장도 준공해 정밀화학 분야 진출도 노리고 있습니다. 기존 주력 품목 생산을 대폭 줄이는 대신 2차 전지와 정밀화학 분야 비중을 늘려 올 상반기 새로운 사업 구조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여태까지 사업해왔던 락탐 사업 갖고는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들 것으로 판단돼서 사업 다각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근의 또 다른 업체는 기존 사명을 바꾸고 제2창업을 선언했습니다. 종합화학이라는 이름을 빼고 지구 중심의 탄소에서 그린으로 간다는 의미의 완전한 변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탄소를 줄인 친환경 혁신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그 중심인 울산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최초의 재생 프로필렌 공장으로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해 2024년부터 연간 6만 톤가량 생산해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공장이 준공되면 폐플라스틱에서 오염물질과 냄새를 완전히 제거한 초고순도 폴리프로필렌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받아든 화학업계는 변화와 혁신을 통한 이익 실현을 위해 연초부터 뼈를 깎는 사업 구조 다각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북구 진장 명촌지구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인도까지 점령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 민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관할 지자체는 쓰레기를 곧바로 치울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민원 24시 정인곤 기자입니다. 자동차 용품점이 모여있는 북구 진장동. 가게 앞에 자동차 폐시트와 마대자루가 성인 키만큼 쌓여 있습니다. 쓰레기는 사람들이 오가는 인도마저 점령했습니다. 쓰레기가 쌓여있는 이곳에는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버린 이런 배달 음식 용기까지 나뒹굴고 있습니다. 가게를 임대해 쓰던 한 자동차 용품업체가 지난해 10월 이곳을 떠나면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간 겁니다. 건물주도 이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있어 4개월 동안 방치된 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 이웃들의 몫입니다. 이제 바람이 더 많이 부는 지역인데 쓰레기가 온 매장으로 다 날리고 하니까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다른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전부 다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북구청이 적극 나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 북구 진장 명촌지구는 장기간 미준공 상태여서 관리 권한이 조합에서 지자체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조합은 2019년 파산한 상태입니다. 북구청은 도로 파손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한해서만 긴급 복구를 해주고 조합이 정상화되면 이후 청구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합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행정에서 지금 어떤 부분까지 저희가 지금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도 사실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북구가 파산한 조합과 관련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협의체 운영도 차질을 빚고 있어 주민 불편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오늘 울산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명 발생했습니다. 울산 생활과학고 유도부 집단 감염 관련 연쇄 감염자가 4명 추가로 발생해 이 집단 감염의 확진자는 2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또 해외에서 입국한 확진자 등 21명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돼 울산의 오미크론 변이 누적 확진자는 102명이 됐습니다. 오늘의 울산입니다. 부울경 지자체가 오늘 경남 김해에서 수소버스 공동구매 등 보급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 개 지자체는 부산과 울산, 창원으로 가는 수소버스 한 대를 시범 운영한 뒤 2025년까지 624대의 광역 수소버스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수소버스는 한 대당 가격이 6억 3천만 원에 달하지만 국비와 지방비, 제작사 특별 할인 등으로 1억 6천만 원에 공동 구매한다고 울산시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5일부터 10부제로 지급을 시작한 울산시 일상회복지원금이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출생연도에 구분 없이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금 대상은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으로 금액은 개인당 10만 원씩이며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어제 기준 울산 일상회복지원금은 79만 7,800명이 수령해 울산 시민 전체 71%에게 지급됐습니다. 울산지법 정한근 판사는 요양급여비 수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1년가량 한의원에 오지 않은 환자를 5천여 차례나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부터 8,8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한의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울산시장과 울산시 교육감 선거의 예비 후보자 등록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중구, 남구, 동구, 북구의 기초단체장과 시구의원은 다음 달 18일부터, 울주군수와 군의원은 오는 3월 20일부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자체장 선거 예비 후보자와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도 후원회를 설립해 선거 비용 제한액의 100분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설 연휴를 앞두고 700여 개 협력사에 자재대금 1,600여 원을 조기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협력사들이 이달에 납품한 자재대금을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3일보다 앞당겨 오는 24일과 28일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400여 개 협력사에 400억 원 규모의 대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 등 다매체 방송 시대에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을 견인할 지역방송의 역할을 고민하는 정책 세미나가 오늘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인하대학교 이기호 교수는 지방분권으로 지역적 이슈가 중요해지면 지역방송에 대한 관심과 시청도 증가한다며 지역에 대한 관심이 지역방송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만재 원광대 교수와 박민 참여미디어 연구소 소장은 공동 발제를 통해 지역방송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에게 맡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지자체와 지역방송, 지역 거점 대학이 상호 협력하는 공동 미디어 협업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주군이 인구 30만 명에 대비한 대응 전략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울주군은 선바위지구와 다운 2지구 등 공공주택 개발과 동해선 역세권 조성으로 울주군 지역 인구 증가가 예상돼 인구 증가에 대비한 용역을 이달 중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주군 인구는 지난 2017년 22만 718명으로 처음 22만 명을 돌파한 이후 5년 연속 22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중구 지역 내 공영주차장 21곳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중구도시관리공단은 설 연휴 동안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과 타화강 국가정원 노상주차장 등을 무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차 수요가 많은 혼잡한 도심 지역인 옥교와 성남 둔치, 문화의 거리 등은 유료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지난해 울산 지역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438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개한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평균 분양 가격은 제곱미터당 437만 8천 원으로 2020년 419만 원에 비해 4.5% 상승했습니다. 이는 5대 광역시 가운데 대구에 이어 가장 낮은 증가폭이며 전국 평균 분양가 상승률은 10.4%를 기록했습니다. S-오일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는 석유화학 신기술 등 대체에너지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S-오일은 사우디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한 블루수소와 암모니아를 국내로 들여와 공급할 예정이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 개발에도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소를 지원하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시행합니다. 융자 대상은 울산 지역의 식품 제조 가공업과 식품 접객업소로 1,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